이런 세 가지 어떤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의 원칙들을 아시면은 자기 체중을 감량하거나 혹은 자기의 대사의 방향 그리고 이 식생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제가 그 다이어트와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게 좀 파편화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스레드도 매일매일 네. 글 쓰고 유튜브도 뭐 콘텐츠 찍다 보니까 이게 집대성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제가 한 번에 한 7시간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봐주실 거죠. 아무도 안 보죠. 1시간만 해도 안 보죠.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타링에서 어떤 다이어트와 어떤 이런 비만에 대한 강의를 찍게 됐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강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예.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는지 그래서 강의도 찍고 또 책도 쓰는 것도 구창선생님도 책도 써요. 근데 헬프님들한테 이런 뭐 제 강의가 있다 깊은 내용을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다면은 강의도 추천드리지만 일단 헬프님 바쁘시니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세 가지 어떤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의 원칙들을 아시면은 자기 체중을 감량하거나 혹은 자기의 대사의 방향 그리고 이 식생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꼭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건강해지는. 그렇죠. 정말 건강, 대사 건강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좁게 보면은 뭐 체중 감량, 뭐 여기만 보이시지만 결국 그 다음에 있는 여러 질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막을 수 있는 거고 그 뒷단에 있는 또 대사 질환의 연장에 있는 암이나 치매나 여러 뭐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론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를 이야기 드린다면은 공복 이후에 먹는 식사를 잘 설계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건데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 마주하게 되는 공복 후 첫 끼는 아침 혹은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은 뭐 점심이 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때의 식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게 사실 중요한데 우리의 몸은요 이 포만감의 호르몬이 낮아진 상태에서 뭔가 고열량의 식품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우리의 뇌는 이 식품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보상 가중치를 줘요. 그 음식을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파민이 나온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이거는 생존에 유리하니까 이 식품을 먹을 확률을 올리는 게 나의 생존에 좋겠다라는 신호를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은 포만감 호르몬이 낮아져 있어요. 이 포만감의 호르몬이 낮아져 있을 때 첫 끼니로 빵이나 뭐 아침에 밥 먹기 좀 애매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음료수 같은 거 달달한 거 마신다든지 어차피 나 이따가 점심 먹을 거니까 과자 같은 거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끼니가 우리의 뇌에 굉장히 강하게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사의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돼요. 그래서 아침 첫 끼는 가능하면은 내가 장기적으로 먹으면 정말 나한테 좋은 내가 좀 좋아하고 싶은 음식들을 섭취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어떤 보상체계의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대사적인 측면. 당연히 이때는 우리의 몸이요 정말 소화 흡수를 빠르게 시켜요. 정제탄수화물, 빵에 뭐 과일 주스 기가 막히죠. 액상가당, 액상가당 이런 거 드시게 되면은 너무나 빠르게 혈당이 올라요. 그런데 우리 몸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 4-5g 정도밖에 안 돼요. 한 60kg이다 그러면은 4-5g 정도 우리 피에 녹아있는 건데 여기에 뭐 음료 한 잔만 해도요 한 20에서 30g 정도의 당이에요. 몇 배 이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우리의 몸이 얼마나 빠르게 여기에 반응하겠어요. 췌장이 굉장히 강하게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당도 그 전에 빠르게 오르게 되고 당연히 혈당도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겠네. 그래서 약간 상대적 저혈당이 오게 되면서 우리의 몸은 그럼 이렇게 빠르게 혈당 올렸던 음식에 대한 갈망을 이후에 또 올리게 되는 이런 대사적인 사이클까지 만들어지고 이런 강한 혈당의 변동 곡선과 인슐린의 변동 곡선은 대사적으로 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 중에 하나여서 정말 이 살이 안 빠지는 몸으로 이제 만드는 어떤 시작이 될 수가 있어서 공복 이후에 먹는 첫 끼는 그래서 꼭 충분한 단백질과 식이섬유, 지방 이 세 개의 조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우리가 워낙에 활동량이 좀 적거나 그러면은 안 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조금 전 탄수화물 양으로 한 10g 뭐 이렇게만 드셔도 돼요. 근데 적정량의 단백질이 일단 골격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어떤 질소 균형이라고 하죠. 우리 몸의 근육은 부서지고 만들어지고를 실시간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식후에는 양의 어떤 밸런스를 이루면서 근합성이 좀 우세해지고 당연히 이게 좀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은 중립이 됐다가 이렇게 음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근육이 좀 빠지게 되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아침을 먹을 때는 공복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에서마저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질소 균형이 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근 감소를 좀 유발시키고 그 이후에 다시 뭐 근육을 만들겠지만 우리가 굳이 내가 살을 빼려고 하는데 혹은 나의 어떤 대사 건강을 위해서 굳이 근육을 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단백질
단백질은 꼭 적어도 20g 이상은 섭취하시도록 합니다. 첫 끼인이라면 특히 그렇게 섭취하시고, 여기에 또 식이섬유가 들어가주면 좋은 게 식이섬유가 팽창하면서 이 즉각적인 포만감을 주게 되고 장내미생물들 환경이 좋아지면서 단세지방산이 나오고 이게 또 근육이 감소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있으면은 이 GLP-1 호르몬이 훨씬 더 잘 나와요. 포만감이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지방이 얹어지는 이유는 단백질과 지방이 또 함께 있으면은 GLP-1과 GIP 호르몬이 같이 있으면서 포만감이 또 오래 가요. 이런 식으로 아침을 좀 잘 설계하는 게 좋다, 혹은 공복 후 첫 끼를 잘 설계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두 번째, 식후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 몸이 비어 있을 때 첫 번째로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섭취했을 때 그 다음 즉각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창호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식후 20분 이상 산책, 그렇죠? 네. 이게 즉각하면 너무 좋은 게,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슐린 저항성, 이게 뭔가 온갖 대사질환의 어떤 시작점 같은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은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자꾸 나와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시간대를 좀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식후에 우리가 바로 움직이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어떤? 첫 번째는요, 혈당을 근육으로 가져가려고 하면은요, 원래 인슐린이 있어야 세포들이 포도당을 먹을 수가 있어요. 원래 세포는 포도당 못 먹거든요. 이게 인슐린이 딱 있어줘야 입이 딱 열리면서 포도당을 먹는데,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에서 이 글루코라는 포도당 수용체가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의존도가 좀 없이도 혈당이 근육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두 가지 효과가 생겨요. 혈당도 낮아지는데 인슐린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중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찬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근육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식후 즉각적으로 10분을 걸은 게 30분이 지난 다음에 30분을 걷는 것만큼이나 혈당 관리 효과적이에요. 다른 시간대에 걷는 것들은 식후 혈당 피크를 줄이는 효과적이지 않아요. 근데 즉각적으로 걸어주는 거는 식후 혈당 피크를 줄여주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먹자마자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결국 전체적인 혈당 변동폭을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혈당만 위험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혈당 변동폭이 우리 세포들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줄 수 있는 측면에서 식후 바로 걸어주는 거, 10분에서 15분 너무 좋다. 근데 이거를 내가 조금 더 효율을 올리고 싶다? 스쿼트 한 30개 하고 걷는 거예요. 걸으시고 스쿼트 30개 하셔도 되고, 이걸 좀 근력 스냅이라고 해요. 특히 비활동성 성인, 움직임이 적은 성인일수록 스냅처럼 5분 이하로 해주는 근력 운동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진입 장벽도 낮고. 그래서 이렇게 근력 운동까지 해주면은 또 지방까지 같이 근육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산도 좀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좀 볼 수가 있어서 식후에 바로 움직여주는 것, 적어도 30분 이내까지가 골드타임이고 30분에서 1시간이 그 다음 골드타임. 1시간 내에는 어쨌든 좀 움직여주면 좋다. 움직여주자. 진짜 집에 계신다, 움직이기 싫다 그러면 근력 운동이라도 스쿼트나 뭐 아령이라도 이렇게 드는 뭐든지 이렇게 몸을 움직여주면 너무 좋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잠이에요. 정말 다양한 호르몬 균형이나 우리 몸의 어떤 대사, 우리 뇌의 상태,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이렇게 좀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수면이거든요. 저도 약간 수면에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잘 지키다가도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중간에 못 끊고 계속 하는 게 있어요. 고창호 선생님 그게 문제예요. 수면. 그래서 잘 자다가도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이게 끝나기 전에 잘 못 자는 그게 좀 있어가지고, 하지만 보통 이제 수면 시간, 그러니까 기상 시간을 고정해 놓고, 근데 저도 이제 새해 되면 좀 더 규칙적으로 살게 되니까 이 이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17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자겠다라는 식으로 아침 기상 시간의 어떤 고정과 이 시간을 바탕으로 한 어떤 수면 시간의 창을 좀 설정해두고 이것에 최대한 맞추는 것,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겨요. 대사적으로는 일단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집니다. 아주 즉각적이에요. 이거는 하루 이틀만 잘 자도 확 떨어져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뱃살이 좀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방의 분포가 내장에서 그냥 피하로 바뀝니다. 그리고 좀 근육으로도 가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교감신경의 항진이 좀 덜해져요. 근데 교감신경의 항진도 대사적으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자꾸 혈당을 올리고 지방산이 혈중으로 나오게 해서 대사질환의 리스크를 올리는데, 교감신경 톤도 당연히 내릴 수가 있고요. 우리의 뇌에서도 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전전두엽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그냥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요.
다음날 더 나은 버전의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편도체의 과활성은 좀 떨어지게 되면서 충동성은 낮아져요. 그래서 의식하지 않아도 더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참을 필요조차 없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보상체계 측면에서도 당연히 잠을 못 잔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단기적인 보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기 보상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고열량의 식품의 어떤 그 가중치가 올라가게 돼요. 우리 뇌에서. 그래서 우리가 잠 못 자면은 피망 당근이 아니라 달달하고 기름진 거 먹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생존을 위한 반응이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좀 이렇게 확보하시는 것. 남자는 7시간, 여자는 7시간 반 정도 이렇게 목표로 해서 주무시면은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체중이 감량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세 가지 핵심적인 걸 좀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좀 굉장히 좀 단편적이긴 해요 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우리 몸의 대사 그리고 어떻게 내가 실제 내 삶을 좀 설계해야 되는지 아침, 점심, 저녁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중독적 식욕과 위안적 식욕, 쾌락적 식욕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구분하고 실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굉장히 포괄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런 좀 강의에서 좀 다뤄봤고요.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기 대사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혹은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아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의지가 아닌 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좀 체중을 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체득하실 수 있게 좀 프로그램을 짜봤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이 강의가 공교롭게도 2026년, 2026년 초에 새해 뭔가 결심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전문적인 콘텐츠를 들으면서 한다면 작심삼일이 아니라 1년 내내 좀 건강하게 생활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링 최윤 선생님 강의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얼리버드 혜택 같은 것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댓글로 한번 보시고 들어가서 한번 어떤지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면 또 수강도 한번 해보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함을 되찾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제가 고민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거니까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